예, 유럽이 구체적인 행동에 드디어 들어갔다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시장이 수습되고 있군요. 오늘은 어떠한 시청자 질문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유럽중앙은행이 조만간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정시가 반등한다면 오히려 이때를 매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매우 영리한 매매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매도 기회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작용할까요? 지금 현재 금융위기는 인재냐 천재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다른 노력을 해봐야 별 필요가 없다라면 이것은 천재이고, 금융위기 이 사실은 경기 침체하고는 상관없이 지나치게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사람이 잘못 지휘해서 또는 업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유럽 22 중앙은행 장 트리세 총재입니다. 금리를 두 차례나 1년 동안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방한다고 지금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현실 진단을 전혀 못하고, 그리고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여기에 지금 시급히 진할에 나선 사람이 IMF 라가르드 여성 총재군요. 여성 총재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리더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정말로 얼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인재라면은, 리더를 잘못 뽑아서 그렇다면은 아마 수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라가르드 IMF 총재가 강력한 촉구를 해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한 이 정책이 앞으로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본격적으로 따져보기로 하지요. 결의만 있고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 청사진이 없다, 그렇게들 실망하니까, 시장에서 실망을 하니까 드디어 청사진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아니, 열심히 그래도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은 것이지만 약간 보여준 청사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럽이 자금을 모금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부실채권을 사야 되는데 이 돈이 잘 안 모인다는 거죠. EFSF, 유럽 안정기금. 이 돈을 조금 모아놨는데 아직 훨씬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하는군요. 약 1,400억 달러 정도 모았다고 하는데 뭐 2조 달러나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이걸 빨리 모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으려면은 각 국가별로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각 국가별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어느 세월이 의결을 거치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재 응급조치로서 여기 유럽 안정기금에서 유럽투자은행, 지금 유럽투자은행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거대한 사모펀드를 조성한다. 공공펀드죠. 사모펀드가 아니라. 이 유럽투자은행에다가 이 현재 있는 안정기금을 정자를 해서 이걸 모토로 해서 본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엄청나게 키운다는 거죠. 이 본드에는 누가 참여하느냐? 유럽 17, EU 17개국은 물론 미국, 아시아 각 국가, 브릭스 국가들 모두가 유럽을 구제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참여한다면 2조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기금이 모인다는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모두 유럽의 부실채권을 매수를 해버린다. 와우, 대박 터집니다. 여기 이 자금을 가지고 또 다 투자 안 하고 일부는 현재 금융시스템이 위태위태한 유럽은행에다가 직접 출자를 해서 정자에 참여해서 유럽의 은행들에 대해서 정자도 참여해주고 부실채권도 매입해서 외부에서의 위험 요인도 제거해준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겠다. 그동안 ECB에서 직접 나서 좀 이 본드 발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왕설래 그냥 미적미적 하다가 시기를 다 놓쳤죠. 그래서 이번에는 ECB를 잘라서 ECB에 대해서는 그냥 담보만 제공했어. 추가적으로 부대 액션만 취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위험은 제거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21호서 봐서도 매우 괜찮은 안이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사진을 제시했다라는 것.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어떤 수정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시화해서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살짝 노출시킨 사람은 22에 상위 미사한 사람이 노출을 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목요일 날 이 안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투표를 한다는군요. 목요일 날은 독일에서 투표를 한다는데 독일이 가장 종주국이기 때문에 주도국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독일이 반대해버리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독일이 찬성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찬성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또 연달아 17개국이나 다 찬성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다 하겠느냐. 비관적으로 본다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지는 이 그림대로 신속하게 움직여주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미래의 일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구체화되고 이미 작업을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죠.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였는데 뭔가 그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비관론도 있지만 낙관론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결론. 이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성공 조건, 이것을 모으는데 또는 이것이 청사진이 완성되는데 얼마나 빨리 스피디하게 유로존 국가들이 움직여주느냐가 달렸겠죠. 물론 이것이 속도가 지척지척 또다시 질질 끌면은 또 시장에는 변동성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점차 가시화된 그림이 조금 더 나타난다면은 시장은 거의 완전한 바닥을 쳤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신뢰를 얻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더 변동성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기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많이 모일 것이냐도 속도와 노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여국가들이 지지도가 높다면 많이 모일 것이고 그 많은 자금은 시장을 훨씬 더 안정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선례가 있느냐? 과거 경험은 성공적인 경험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신용위기,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미국에서 타프 프로그램, 이것이 바로 부실채권을 수습했었죠. 물론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나타났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은 그 파산 상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때 배드뱅크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배드뱅크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매수했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수해서 여기서 처리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투자은행에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SP4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해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했던 성공적인 경험과 역사와 족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역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얼마나 빨리 수습해 주는지가 문제겠지요.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습이 된다고 봅니다. 박춘호의 사인이었습니다.